음. 자, 오늘은 이제 전치사를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전치사는 우리가 왜 관사를 한국인이 어려워하는 것처럼 전치사도 좀 한국말이랑 다른 게 좀 있어가지고 어려워하는 부분이라서, 조금 자세하게 정리를 할 건데, 토익에 잘 나오는 거 위주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요거 한번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여기 1번 같은 경우는, 자, 1번은 뭘 알아야 되냐? 차이를 아는지 보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볼 때 그냥 말 그대로 뭐 날짜든 시각이든 뭐 선생님 2010년부터든요. 다 그냥 시간 아닌가요? 이러면 안 되고 자, 중요한 건 이거야. 자, 어떤 뭐 예를 들어 1월 5일 이렇게 말하거나 뭐 5시 혹은 뭐 수요일 그다음에 어제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걸 우리가 보고 얘를 우리가 시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돼. 시점.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뭐 2주, 10년, 2010년부터 이렇게 말하는 거는 요런 건 다 기간이라고 하는 거라서 우리가 토익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시간을 말해주는 표현이 나왔다 그랬을 때는 이게 시점인지 기간인지를 비교해서 공부를 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 제일 이제 기본적으로 뭐뭐까지라는 전치사가 있고 뭐뭐 동안이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자 뭐뭐까지라는 전치사는 시점이랑 나올까? 기간이랑 나올까? 이거는 시점. 그리고 뭐뭐 동안은 이렇게 기간이랑 나온다라고 공부를 하는 거라서 자, 뭐뭐까지로 쓰이는 전치사 세 개가 뭐가 있냐? 이런 건 다 외우고 시험 보러 가야 하는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by고요. 자, by랑 비슷한 게 until 있고요. 근데 또 하나가 이 세 번째 거가 조금 낯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왜 뭐뭐를 통해서라고 할 때 through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요. 뭐뭐까지라고도 잘 쓰이는 전치사가 through입니다. 그래서 by, until, through 해가지고 요거 세 개를 뭐뭐까지라고 외우시고 자, 뭐뭐 동안이라고 할 때 많이 쓰이는 게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아마 for일 것 같아요. 뭐뭐 동안이라고 하는 거 혹은 이것도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 during 같은 거. during 뭐뭐 하는 동안 during 그다음에 뭐뭐 뭐 이내라고 하는데 뭐 within 뭐뭐 이내 동안이랑 비슷한 거고 또 하나가 over도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네 개는 for, during, within, over 같은 거는 기간이랑 잘 나오는 표현이구나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위에서 배운 것들을 한번 실제로 이렇게 예문으로 좀 공부를 해볼게요. 첫 번째 문장 보니까 이런 거야. 그 남자가 시험 끝냈어요. 1시간 뭐 안에 이렇게 인인데 인을 제가 왜 썼냐면 조금 조심해야 하는 게 자, 인이요. 이렇게 미래형이랑 쓰이면 인이 뭐뭐 후에라고 쓰일 수가 있어요. 5분 후에 이렇게. 그래서 인이 뭐뭐 안에라고만 쓰이는 게 아니라 뭐뭐 후에라고도 쓰이는구나. 그래서 그 기차가 5분 후에 도착할 겁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거는 여기서 똑같은 건데, 자, 테스트를 끝냈다라고 하는 거랑 테스트를요, 끝냈어요. 테스트를 봤어요. 3시간 동안 봤어요.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for 들어가서 이것도 이제 3hours라는 기간 나와서 3시간 동안 해가지고 for 고르는 그런 문제.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3시간이라는 기간을 딱 보고 for 고를 수 있도록 이렇게 for는요, 뭐뭐하는 동안이지만 뒤에 이렇게 체크 숫자랑 굉장히 잘 나오는 전치사입니다. 숫자랑 잘 나오는 전치사. 음. 자, 잠깐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거는 요 during은요, 숫자랑은 잘 안 나와요. 얘는 뭐랑 되게 잘 나오냐? 더랑 되게 잘 나와요. 더. 그래서 during the라고 하나 외우시면 너무 좋고요. during the break, 이거 뭘까? 쉬는 동안 이런 뜻이에요. 이건 뭘까요? During the day 이건 뭘까요? 이거는 그 우리 왜 여러분 화장품 사러 가면은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뭐 데이크림이 있고 나이크림 있잖아요. 나이크림이 밤에 바르는 거니까 데이크림 뭐겠어요? 낮에 바르는 거겠죠? 그래서 during the day라고 하면 낮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for도 동안이고 during도 동안이지만 for는 이렇게 숫자랑 굉장히 잘 나오고 during은 이렇게 기간 명사랑 잘 나오는구나라고 봐주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over the years라고 할 때요. 이것도 좀 외우시면 좋은 게 우리가 over 이따가 배우긴 하겠지만 얘가 뭐뭐 이제 넘어 이렇게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뭐뭐 넘어 뭐뭐 위에로 많이 알고 있는데 토익에서는 뭐뭐 동안이라고 되게 잘 써요. 그래서 over the years 무슨 뜻이겠어요? 수년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주말에 뭐라고 할까? 주말에. 그냥 진짜 이렇게 말한다?
over the weekend 이렇게 말해요. over the weekend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말을 할 때도 진짜 많이 쓰는 게, 야, 나 그거, 내 친구랑 점심 먹으면서 얘기했다? 이렇게 말할 때. 점심 먹으면서 얘기했을 때 그냥 이렇게 말한다? over lunch 이렇게 말해요. 저녁 먹는 동안 over dinner 뭐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니까, over이 뭐뭐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뭐 동안의 뜻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갑니다. 장소, 이것도 모르면 안 되죠. 뭐뭐에서라고 쓰이는 게요. 자, at이 있고요. on이 있고요. in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나라 말은 뭐뭐에서라고 하면 될 거를 영어는 이 세 가지로 분류해서 얘기를 하는구나. at, on, in인데, 자, at이 제일 중립적으로 많이 써요. at은 뒤에 장소랑 굉장히 잘 쓰이는 그런, 이제 장소, 뭐뭐에서라는 뜻인데, 이제 나머지를 외우시는 게 좋은 게요. 자, 이제 on은 어디에 쓰이냐? 이 on은요, 층이나 도로에 쓰입니다. 층이나 도로에. 그래서 이런 거 본 적 있죠? 뭐 on the fifth street 이런 거 본 적 있죠? 혹은 뭐 on the 뭐 floor 이런 거 층이나 도로에 얘기할 때 많이 쓰이고요. 자, 이는 어디에 쓰이냐? 뭐뭐 안에 내부를 말하는 거라서 도시나 뭐 나라랑 되게 잘 쓰여요. 그래서 뭐 in Seoul, in Korea 이런 거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지역도 많이 쓰이고요. in area, 뭐 in the area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부를 말하는 거는 in이고요. 그 다음에 층이나 도로를 말할 때는 on을 쓰는구나라고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진짜 5번도 빼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수업은요, 여러분이 시험 보시기 전에 전치사가 쉽든 어렵든 잘 나오는 걸 좀 제대로 알고 가자. 이런 취지를 만든 수업이거든. 근데 그랬을 때 내가 진짜 이 바이를 뺄 수가 없다니까. 바이는 뜻이 뭐가 있냐? 써볼게요. 뭐뭐 옆에란 뜻이 있어요. 바이 뭐뭐 옆에. 여러분, 영화 중에 Stand By Me 본 적 있어요? Stand By Me가 뭐겠어요? 내 옆에 서세요.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by가 뭐라고요? 뭐뭐 옆에.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next to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뭐 옆에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무슨 뜻일까? The book is 하고 뒤에 written by Jane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자, is가 나왔고 en 나왔습니다. 수동태죠. 수동태를 쓰고 by를 쓰면 제인에 의해서 쓰여졌다 해가지고 수동태 뒤에 잘 쓰이는 게 by라서요. 뭐뭐에 의해서라고 쓰이는 겁니다. 뭐뭐에 의해서 이렇게. 그래서 뒤에 주체가 나오면 이렇게 by를 쓰는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요. 시간은요. 이게 이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데 이 시간으로 쓰이는 거는 뭐뭐까지 우리 아까 배웠죠. 여기서 여러분 뭐뭐까지라고 해가지고 by를 또 씁니다. 그래서 이런 거야. 야, 페이퍼 내 언제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내라고 해서 바이를 쓰는 건데 여러분이 의문이 들 수가 있어. 선생님 근데 아니 그 다른 것들은 뭐 for during 같은 거는 뭐 이렇게 구분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바이나 until은 뜻이 똑같으면 어떻게 구분해요? 라고 물어본다면 자, 이 그림을 좀 기억하시면 너무 좋은 게요. 여러분 바이는요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일회성이야. 근데 언틸은 있잖아. 언틸은 그냥 쭉 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자, 얘는 뭐랑 시험에 잘 나오냐? 이 by는요. 한 번 하는 동사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submit 제출하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숙제 뭐 다음 주 토요일까지 제출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럼 제출은 한 번 하면 되는 거라서 submit 같은 거. 그다음에 이런 거 있지. finish 끝내세요, 그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 5시까지는 도착하셔야죠. 도착 한 번만만 돼. arrive 이런 거. 그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꼭 지불해 주세요. pay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한 번만 하면 되는 거라서 by랑 쓰는 동사들인데요. 이 until 같은 경우는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한테 여러분 토익 시험 전까지 공부하세요라고 해요. 그럼 공부한다는 그 의미가 딱 한 번 하고 끝내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한 번 하고 싶겠지만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죠. study. 공부하세요. 이런 것도 계속하는 거. 그다음에 기다리세요. wait 이런 거 있잖아. 그다음에 일하세요 하면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우리 5시부터 5시래. 9시부터 5시까지 해야지. work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계속하는 거는 until 쓰고요. 한 번 하는 거는 by를 쓰는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요. by가 되게 잘 나오는 그런 전치사인데요. 이 until 여러분 있죠. 이 until도 굉장히 잘 나오는 게 이제 until은 언제 잘 나오냐?
뭐냐? 여러분 얘는 형광펜 체크하고 외울게요. not이랑 되게 잘 나오는 그런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이거를 제가 좀 여러분 보기 쉽게 바꾼다면 not A until B라고 하면 이렇게 돼요. 얘는 해석이 이런 거야. B가 돼서야 B가 돼서야 A 하다 이런 뜻이야. B가 돼서야 A 하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저게 근데 뭐지? 이게 어렵나 싶을 수 있는데 우리 한국말로 영작하면 되게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I'm not done until 1 p.m. 무슨 뜻일까? 여러분 얘는 있잖아. 팁을 드리자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따지면 1시까지 안 끝나 이런 뜻인 거야. 그럼 즉 무슨 뜻일까? 결론은 나 1시에 끝나. 1시가 되어야 끝나 이런 뜻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해석할 때는요. 이 not이 없다고 생각하고 해석하시면 돼요. I'm done at 1 p.m. 이런 식으로. 그래서 1시에 끝난다 뭐 이런 뜻이고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서는요. 이렇게 not이 앞에 나와 있다. 그럼 뭘 고르자? until 고르자.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 문제가 또 한번 풀어볼까요? 이걸 풀 때요. 여러분 제가 그냥 문법을 모르는 상태로 해석을 한번 풀어볼게요. 그 수리가요. will not be completed. 끝나지 않을 거예요. 자, 우리말로 봐봐. 내일 이내 괜찮지? 내일까지 둘 다 괜찮아. 근데 여러분 이거를 해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얘 앞에 보니까 낫이 있네? 그럼 뭘 골라줘야 돼? until 골라야지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요. 이렇게 renovation will not be completed until tomorrow 이 문장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 not until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인 거야? 내일이 돼야 끝난다는 뜻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6번 갑니다. from인데요. 여러분 from도 뜻 되게 많은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계신 게 from, 뭐뭐로부터라고 해가지고 시간으로 쓰일 때 from now on, 지금부터라는 수거 표현이죠, 여러분. 뭐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시간이랑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너 그거 아이디어 어디서 얻었어? 나 그거 책 보고 했다? 여러분, 책 보고 했다라고 할 때 그 책 보고 했다 하고 그 책을 본 게 뭐인 거야? 그 책이 출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출처를 말할 때 많이 쓰는 게 from입니다. 그래서 나 그 아이디어를 책으로부터 얻었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뜻은 되게 비슷해 보여도 엄연히 위에 거랑 아래 거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요. 뭐 get A from B를 쓰거나 아니면 choose A from B라고 해가지고 A를 어 B로부터 얻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말로 따지면 B를 보고 A를 선택했어요. 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출처를 말 쓰는 게 from이다라고 봐주시고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문장 해석되세요? 이거를 제가 학생들한테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유럽 사람들한테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석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하나 표현이다. 여러분 이 텔이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뭐 이거 티나? 그러면 I can tell 이러면 나 구별 못 하겠는데? 티 안 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텔이요. 구별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텔이요. 이렇게 from이랑 쓰이면요. A를 B와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별할 때 많이 쓰는 게 tell A from B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 게 여러분 여기서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가 여러분 prohibit 이러면 뭔가를 금지하는 건데요. 금지를 당한 거예요. 수동태라서. 근데 여러분 그 뭘 금지당했을까? 이게 우리말로 하면 그의 핸드폰으로부터 금지당했다?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이 from 뒤에는 금지하는 것이 나오는 거라서 뭐 예를 들면 핸드폰 사용하지 말라고 금지당했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from his phone 해도 되고 from using his phone 해도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keep이나 prevent나 prohibit 같은 거랑 from을 쓰면 A가 B 하지 못하게 막다라고 해서 부정적인 거랑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거라서 여러분 여기선 keep, prevent, prohibit A from B 이렇게 쓰이는구나 라고 봐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from 뒤에는 이렇게 명사 또는 ing가 잘 나오겠죠. 전치사니까. 음. 여러분 A에서 B까지 이럴 때 뭐라고 할까? A에서 B까지. 이때 뭐라고 하냐? 이렇게 한다. From A to B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가끔 나오는 토익 문제입니다. A에서 B까지 from A to B 해가지고 여러분 이거는 장소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왜 이런 거 있잖아. 우리 가게는 9시부터 3시까지 일한다. From 9 to 3 이렇게 말을 하는 거라서요. 이것도 하나 수거처럼 좀 알고 계시면 좋고요. 여러분 이런 거랑 좀 비슷하게 잘 나오는 게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Between A and B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수거로 잘 쓰이는 거라서 사실 이런 거 들으면 되게 쉬운데요. 틀리면 조금 허무하다. 그래서 이런 거는 혹시 내가 까먹고 있었다면 한 번 더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for 갑니다. 여러분, for는요,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이제 목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재미로 이런 말 있죠. 재미로 혹은 취미로라고 말할 때 영어로 for fun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I read a book, 나 책 읽어요. for fun, 취미로, 재미로 이런 뜻인데, 그래서 뭔가를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라고 할 때 이렇게 목적을 말할 때 for 쓰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를 풀 때요, 어떤 앞에 있는 봐봐. 앞에 있는 문장을 읽었어. 근데 이 문장에 목적, 이 문장을, 그러니까 이 행동을 한 목적이 이렇게 명사로 나와 있다 그러면 for 골라주셔야 되고,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 자, 이 문장을 한 목적이 이제 동사로 나와 있다 그러면 to를 고르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거 정말 너무 좋은 설명이다. 내가 했지만. 뭐냐면 다시 한번. 자, 여러분 영어는 목적을 말할 때 뭘 쓴다고요? for를 쓰거나 to 부정사를 쓰는데 해석을 했을 때 앞에 있는 문장에 대한 목적을 명사로 얘기하면 for 고르시고 동사 원형으로 얘기하면 to를 고르시면 됩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우리 봤죠? 기간은요. 우리 for hours 뭐 수시간 동안 뭐 이런 뜻. 그다음에 for 여러분 이건 뭘까? for decades decade 그럼 10년이라서 decades라고 하면 수십 년 동안 뭐 뜻이겠죠. 그리고 기간이랑 잘 쓰이는 시간이랑 잘 쓰이는 전치사 for 봤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요거는 많이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요건 제가 좀 체크를 좀 해놨어요, 여러분. 자, 투부정사의 주어라고 해가지고 요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자 무슨 뜻이냐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이 to 나오면 가주어 진주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중요해요, 이거예요. 근데 뭐가 중요해요? 자, take a, 여러분 파워냅이라고 하세요. 파워냅. 이 파워냅이 뭐냐면 냅이 여러분 take a nap 하면 낮잠 자는 건데 왜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봤죠. 이렇게 잠깐 딱 잤는데 되게 피로가 풀리는 그런 되게 멋진 경험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파워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일하러 들어가기 전에 다시 일하러 가기 전에 파워냅 그러니까 잠깐 딱 자더라도 잘 자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누구한테 중요한 거야? 그녀에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take a 잠깐만 여기 체크 이걸로 하자. 자, 여기 투부정사의 주어가 누구다? 그녀다 해가지고 투부정사의 주체는 이렇게 for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for to 하나 기억하시고요. 또 토익 시험 문제 풀 때요. 투부정사 앞에 이렇게 사람 나와 있다. 그럼 여기에 for 골라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for가 to 하는 것이 it하다라고 해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for 받아서 조금 더 해볼게요. for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for는 뭐라고 했죠? 뭐 목적이나 뭐 이유라고 적으면 될 것 같아요. 목적 이유. 그다음에 as는 언제 쓰냐? as는 뭐뭐로서라고 쓰이기 때문에 보통 동격을 말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 as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왜 여러분은 아닐 수 있는데 저는 예전에 이렇게 편지 쓸 때 항상 뭐 이메일 쓰거나 편지 쓸 때 친구들한테 쓸 때 이렇게 to 누구누구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to가요, 대상을 말할 때 쓰는 그런 전치사예요. 그래가지고 요거 세 개를 좀 비교해 볼 건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I know라고 하면 난 아는 거지만, 이 know를 수동태를 쓰면요, 알려졌다. 즉, 뭐뭐로 유명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is known 이런 표현이요. for, as, to를 다 쓰거든요. 요거 세 개만 풀어보세요, 여러분. 답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풀었어요? 풀려요? 자, 해볼게요. 여러분, 그녀는 알려져 있어요. 자, 리더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그녀가 리더 맞아요? 동격 맞죠? 그러니까 뭐 고르시면 돼요? as 고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녀가 동격 리더 맞으니까 그녀는 리더야. 리더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두 번째 거. 자, 그녀는 그녀의 리더십으로 유명하다 이거야. 여러분, 그녀의 리더십이 그녀예요? 아니죠.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서 유명한 거라서 유명한 이유가 되겠다. for 고릅니다. She's known for her leadership 이렇게. 자, 그런데 세 번째는 여러분, 그녀는요. 알려져 있대요. 많은 사람들 뭐가 맞을까?
에게가 맞겠죠. 에게.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 꼭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예시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똑같은 문장으로 뒤에가 달라지는 걸 보여드렸지만 여러분 실제로도요. 이런 문장이 아니더라도 답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이유라면 for 고르시고 여러분 동격이라고 하는 건 보통 직책을 되게 많이 써서요. 직책이 나오고 뭐 동격이다 그러면 as 고르시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동사라는 대상이다 그러면은 to를 고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것도 풀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도 예문인데요. 여러분, 이것도 in이랑 into가 되게 비슷해 보여 좀 다른 게요. 첫 번째 문장. 자, 그 박물관이요. 서울에 위치해 있어요. 여러분, 서울은 뭐라고요? 도시입니다. 도시에 위치해 있어요. 해가지고, 뭐뭐 안에라고 할 때는 in을 써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 뭐뭐 안쪽으로라고 할 때는 into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거야. 그 여자가 걷고 있어요. 방 안쪽으로 걷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투를 쓰는 거라서 여러분 그림 한번 봐주시면 여러분 이는요 그냥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인투는요 이렇게 들어가는 걸 말할 때 뭐 안쪽으로라고 해서 인투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인투랑 잘 나오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는 뭐냐? 이런 것들. 확장하다, expand, develop, 발전시키다. 여러분 evolve도요 진화시키는 건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그냥 발전시키다라고 해석하셔도 괜찮고요. turn 뭐 바꾸다 이런 뜻인데 얘가 A를 B로 뭐뭐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네 개 expand, develop, evolve, turn A into B 기억을 좀 해주세요. 요거 표현입니다. 요것도 수거 표현이고요. 여러분, 요거 받아서 우리 온도 한번 볼게요. 온은 여러분, 온은 뭐냐면 그림 봐봐. 온은 그냥 그 위에 딱 올라가 있는 거야. 너무 쉽잖아. 그냥 온 딱 위에 올라가 있는 거야. 뭐뭐 위에라고 하니까. 근데 온투는 뭐뭐 위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 그 빌딩이요. 여러분, 우리 아까 위치에 있다 할 때 locate 썼지만 situae에서도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를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 왜 situation 아시죠? 그런 표현인데 자, 그 빌딩이요. 5번가에 위치해 있어요. 여러분, 도로층 뭘 쓴다고요? 온을 써요. 5번가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녀가요. 여러분, 그 루프니까 그 뭐야? 지붕이에요. 지붕에 올라가 있는 건가? 근데 보니까 클라임드래. 그 클라임에 이런 뭘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climbed onto the roof라고 하는 게 더 맞겠죠.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여러분 참고로 요 표현 혹시 들어봤어요? 이거는 뭐 토익에는 안 나오겠지만 여러분 요거 표현 아세요? for there 이런 표현 아세요? 여러분 혹시 그 저도 예전에 교환학생 갔을 때 이런 게임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 미국에는 Truth or Dare 이라는 게임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진실 게임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누가 나한테 뭔가를 물어봤다? 물어봤을 때 진실을 말하거나 아니면 dare 뭔가를 벌칙으로 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갑자기 올라간 게 아니라 벌칙으로 그 뭐야 그 지붕으로 위로 지붕으로 올라갔다 벌칙이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음. 자 계속 갑니다. 여러분 진짜 11번 너무 많이 틀려. 이거는 진짜 1번에 넣으려다가 내가 시간 때문에 못 넣었는데 여러분 이 뭐뭐에 대해서라고 할 때 어바웃만 알고 계시면 절대 안 되죠. 여러분 뭐뭐에 대해서라고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 on 여러분 방금 우리 on 뭐라고 배웠어? 뭐뭐 위에라고 배웠죠. 근데 무슨 뜻이 있다고요? 뭐뭐에 대해서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over 진짜 많이 써. 뭐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ing로 끝난 전치사가 있는데 여러분 요거 보신 적 있어요? regarding. 요거 우리 왜 파트 7 그 뭐야 저기 뭐야 파트 7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표현이죠. regarding 뭐뭐에 대해서. 그다음에 동의어가 concerning 있습니다. concerning 이렇게 뭐뭐에 대해서라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on, over 같은 거를 봤을 때 이거를 그냥 뭐뭐 위에라고만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가지고 좀 넣어봤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녀가요 gave a presentation 그 발표를 했어요. on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about 쓰면 더 우리가 쉽게 읽겠지만 여러분 토익 시험은 어쨌든 비즈니스 영어다 보니까 on, over 너무 많이 쓰다니까 이거 해석할 때 기후 변화에 대해서 발표를 한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체크합니다. 오는요 어떤 이제 주제 중심이라서요 뭔가 설명이나 발표 지금 봤죠? 뭐 presentation, 뭐 의견
그다음에 뭐 피드백 같은 거 있잖아. 뭐 아이디어, 피드백 같은 걸 말할 때 이렇게 on을 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자, 우리가 좀 논쟁을 벌였어요. over money, 돈 위에서? 아니지. 돈에 대해서요. 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부정적인 어감인데 뭔가 내 감정을 얘기하거나 갈등 얘기하는 거, conflict 같은 거, 그다음에 argument, 논쟁이죠. 말다툼, 뭐 걱정, 걱정은 영어로 concern 아시죠? 여러분, 돈에 대한 걱정 뭐라고 하겠어? concern? over money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 이렇게 뭔가 주제 중심, 설명, 발표, 의견 같은 건 뒤에 오늘 되게 많이 쓰고, 감정, 갈등, 논쟁, 말다툼처럼 살짝 부정적인 어감은 over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비교해서 공부를 하고 해석을 할 때 무조건 뭐뭐 위에서라고 해석하지 말자. 가 포인트. 자, 계속 갈게요, 여러분. 12번입니다. 여러분, 12번 이제 with랑 without인데요. 여러분, with 뜻이 뭐죠?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뭐뭐와 함께라고만 했다면 조금 더 공부해야 돼. 여러분, with는요. 뭐뭐랑 함께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소유를 말할 때도 진짜 많이 쓰고 진짜 잘 나옵니다. 자, 어떻게 해석하냐? 여러분, anyone does 하고 뒤에 보여? with lots of luggage 무슨 뜻일까? 아니, 이게 해석해봐, 여러분. 그 많은 짐과 함께 누구나? 이게 뭘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사람 뒤에 이렇게 위드를 쓰면요. 뭐뭐를 가진이라고 해석합니다. 뭐뭐를 가진. 그래서 우리말로 따지면 이런 거야. 그냥 짐이 많은 누구나 이런 거야. 짐이 많은 사람들 이런 뜻인 거야.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요거 하나 필기할게요. 이게 대명사에서 되게 잘 나오는 문제인데요. 빈칸 있고 위드를 썼을 때요. 여기에 대명사 골라봐 그러면 잘 나오는 게 anyone과 지금 본 것처럼 anyone과 이렇게 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anyone 위 들어가면 뭐뭐를 가진 누구나. those 위 들어가면 뭐뭐를 가진 사람들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요. 여러분 근데 나온 김에 조금 알려드리자면 anyone does는 뒤에 우리 대명사할 때 배운 적 있죠? who도 잘 나오고 분사 ing나 pp도 되게 잘 나오죠? 뭐뭐를 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그다음에 뭐뭐를 뭐 하는 누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서 결론은요. 빈칸 뒤에 이렇게 빈칸 뒤에 with가 나와 있거나 who가 나와 있거나 분사가 나와 있다 그때 대명사 고르세요. 그러면 anyone 혹은 does 고르시면 되고 anyone은 단수, does는 복수입니다. 음. 근데 여러분, 요건 몰랐을 것 같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with가요. 감정이랑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감정. 그래서 이런 거야. react 반응한대. 근데 어떻게 반응한대? with embarrassment. 뭔가 당혹감을 가지고 뭔가 당황함을 가지고 반응한다 해가지고 여러분 이 with가요 언제 쓰이냐면 뒤에 감정이랑 되게 잘 나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뒤에는 예를 들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기뻐서 이런 말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with가요 뭐뭐한 상태로 혹은 뭐뭐한 감정을 가지고 뭐라는 뜻인데 여러분 여기서 이 with가요 with 뒤에는 이런 거 있잖아. 뭐 예를 들면 여러분 화가 난 상태로 뭐라고 할까? with anger 이렇게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또 뭐 혼란스러움을 가지고 with confusion 이렇게 그리고 뭐 즐겁게 with joy 이런 거라서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일부러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뭐를 가지고라고 해석했지만 여러분 이렇게 이런 상태인 거야. 내가 뭔가 물건을 가지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뭐뭐한 상태로 내 감정을 가지고라고 할 때 뭘 쓴다? 이렇게 with를 쓴다. 알겠죠?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이것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크레딧 카드 그 신용카드로 내세요. 뭐뭐로 이렇게 뭐뭐로 뭐뭐를 통해라고 해석할 때 도구 역할이죠. 그래서 with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그럼 반대로 without은 뭐겠어요? 뭔가가 없이야. 그럼 얘는 가진 거니까 without은 뭐 없이겠지. 그래서 여러분 without도 굉장히 잘 나오는 하나의 그런 그 수거 같이 쓰이는 표현들이 있어 외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without permission. 진짜 이거 뭘까? 허락 없이. 허가 없이. without consent. 동의 없이. without approval. 이것도 승인 없이. 그래서 여러분 다 기출이고요. 이런 것들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기억하시면 좋은 게요. 이 without은요. 이렇게 명사뿐 아니라 동명사 ing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without 뒤에 ing 쓰는 거. 그래서 이런 거잖아. 야, 나 학교 갈 필요 없다? 이런 말을 이렇게 학교 갈 필요 없다? I don't have to go to school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학교 갈 필요 없이 라고 이렇게 약간
약간 추가적인 부사 역할을 말을 한다면 without having to go to school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다? 아, have에다가 이렇게 ing가 붙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3번 ing를 끝나는 전치사인데 여러분 아니 우리가 ing 막 현재 분사 배우고 동명사 배웠잖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동명사가 아닌 게 전치사가 있다니까? 여러분 정말 빈출 including 요거 뭘까? 뭔가를 포함하여. 그래서 얘가 뭔가를 포함하여 가지고요. 뭔가 예시를 말할 때 쓰는 표현이라서요.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such as. 그다음에 뭐 like 이런 거랑 굉장히 비슷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그래서 뒤에는 예시랑 굉장히 잘 나오는 표현이다. 뭔가 말하고 이거랑 포함하여. 이거와 이거와 같이라고 말할 때 including 하고요. 반대말은 뭐 excluding이라고 하시면 되죠. 뭐뭐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뭐뭐에 대해서라고 할 때 우리 아까 봤던 거 regarding, concerning, pertaining to. 그럼 얘는 to랑 같이 써야 됩니다. pertaining to 이 세 번째 것만. 자, 그다음에 following은 뭘까요? following. 여러분 얘는 있잖아. 동요와 적자. after이랑 동요야. following, after 동요입니다. 뭐뭐 이후에라는 전치사. 여러분 그럼 나온 김에 좀 해볼까? before랑 동요는 뭘까? before 동요 뭘까? 얘는 prior to가 있습니다. prior to. 아마 토익을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before after는 정말 너무 빈출이죠 여러분. 근데 before after가요. before after의 얼굴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요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following, prior to 이렇게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건 뭘까? notwithstanding 요건 뭘까? 좀 생소하죠? 얘는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전치사입니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도 진짜 외워야 돼. 솔직히 오늘 뭐 하는 것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 중요하니까 이제 이렇게 시험 전에 하는 건데 여러분 특히나 전치사 중에서 여러분 이런 게 있다. 전치사는 뒤에 명사도 받을 수가 있고 동명사도 받을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렇게 ing랑 굉장히 잘 쓰인 전치사가 있고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before ing, after ing, by ing, upon ing 뭐뭐 하자마자 여러분 이건 뭐야? in addition to 뭐뭐 이외에도 instead of 뭐뭐 대신에 그리고 아까 봤던 without 뭐뭐 하는 것 없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요거 다 기출이고요. 요런 거 뒤에는 이렇게 ing가 잘 나오는데요. 이렇게 문제 풀 때 어떻게 풀면 되냐? 여러분 이런 거야.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자 뒤에 보니까 여러분 요거 보여? entering the office라고 보이죠? 명사가 나온 게 아니라 명사가 그러는 동명사가 나와 있네. 그러면 보통은 요거 써드린 것 중에 한 개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뭘 고르시면 돼요? before 고르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게요. 사실 이거를 몰라도 물론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조금 풀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 이게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선생님 근데 이거 그냥 넣을 때요. 오피스에 들어가면서는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일단 여기서 ing랑 before가 잘 나오기 때문에 쓰는 것도 물론 있지만, 여러분, 이 doing은요, 동명사를 목적어, 그러니까 동명사랑 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봤지만, 뭐 예를 들면 during the break 이런 거 있지. during the meeting처럼 뭔가 사건이나 행사나 기간 등의 명사랑 쓰이는 그런 전치사입니다. 얘는 동명사 목적어 받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을 원래는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만들 때 안 되겠는 거야. 이거를 안 하고선 조금 뭐는 불안한 거야. 그래서 16번 넣게 했는데 여러분 어쨌든 원래는 15번까지가 끝이긴 합니다. 자, 여러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전이랑 접이랑 둘 다 되는 거 있잖아. 시험 가서 이제 이런 애들이 보기에 있다 그러면 전치사 하면 안 되고 전접이라고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전접이 둘 다 되는 게 의미가 뭐야? 전치사일 때는 뒤에 명사만 쓰이고 접속사일 때는 주어 동사가 이렇게 쓰이는 거라서 결론은 둘 다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요거 전접 둘 다 되는 거 A 버스라고 외우라 그랬죠 여러분. 여러분 A 버스 뭐예요? After, before, until, since 있고요. 자, 뭐뭐를 고려해 볼 때 given, considering 있고 as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고로요. 이 given이랑 considering 이 두 개는요. 이 두 개는 자, that을 그러니까 전접 둘 다 되는데 that을 쓰면 접속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얘가 쓰이면 이렇게 명사랑 함께 나오지만
물론 접도 되긴 하겠죠. 근데 that을 쓰면요. 얘는 접속사 로만 쓰인 거라서 이렇게 주어, 동사랑 같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that이 이렇게 생략돼서 쓰이면은 전접이고 given considering that을 쓰면은 이렇게 주어, 동사, 접속사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 여러분 16번 볼게요. 여러분 요거 due to, because of 너무 쉽잖아. owing to, thanks to 이런 거 무슨 뜻이야? 뭐뭐? 때문에. 너무 빈출 진짜. due to 이런 거 뭐뭐 때문에. 자, 근데 이런 거 despite, in spite of 이런 거 뭐예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뭐에도 불구하고. 전치사. 그 다음에 besides 이런 거 볼까? in addition to, on top of 이거 볼까? 뭐뭐? 이외에도 이런 뜻.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제가 뭐 언제 나왔다고 얘기도 안 합니다. 항상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 그런 전치사 이제 구 표현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마지막으로 이제 전치사 관용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뜻을 한번 볼게요. according to 무슨 뜻일까? 뭐뭐에 따르면. 여러분 얘 뒤에 뭐가 나올까? 출처가 나옵니다. 그 박사님에 따르면 그 뉴스에 따르면 이렇게 출처가 나오고요. 자, depending on 이거 뭘까? 여러분 이게 사실 이렇게 학생들이 뭐뭐에 의존하여라고 많이 외우는데 여러분 그 의존한다고 하면 약간 사람 같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수출에 의존합니다라고 하는 게 뭐 우리나라의 경제는 뭐 수출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을 하는 거라서 여러분 depending on이 뭐뭐에 따라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뒤에는 결과가 되게 잘 나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우리 병원 가면 여러분 병원 가면 이렇게 예를 들면 피 검사 해가지고 그 피 검사 결과에 따라서 뭐 2차 검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 depending on은요 뭐뭐에 따라라고 해서 depending on the result 이런 식으로 뒤에 결과랑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전치사 표현이고요. 자 뭐뭐에 뭐 응하여 in response to on behalf of 뭐뭐를 대표하여 그 다음에 여러분 뭐 in charge of 이거 뭘까? 뭔가를 이제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in charge of 뭔가를 책임지고 있고 뭔가를 맡고 있는 거예요. 의무 맡고 있는 거 얘기하는 거야. 나 뭔가를 뭐 예를 들면 나 감독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 I'm in charge of 뭐가 있을까? 뭐 supervising, overseeing 뭐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러면 요건 뭘까? in light of. 여러분 예를 들어 빗을 있잖아.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여기만 딱 빗을 딱 이렇게 씌워. 그럼 이게 뭐겠어, 여러분? 이게 뭐뭐의 관점에서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in light of 뭐뭐를 비춘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도 여러분 뭐뭐를 비추어 볼 때란 말 하죠.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요. 뭐뭐를 고려해 볼 때 뭐뭐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s a result of 뭐뭐의 결과로서 전치사고요. instead of 뭐뭐 대신인데 요거 동의어가 in place of가 이렇게 있겠죠. 여기까지는 괜찮으세요? 오케이. 자, 여러분 요거 저희 정리 15개 하려고 했으나 16개를 해봤는데요. 토익에서 정말 잘 나오는 것들이고 요런 것들은 여러분 시험 전에 사실 틀어놓고 저라면 틀어놓고 그냥 뭐 준비하거나 뭐 준비하고 또 뭐가 있을까 할게. 뭐 준비하고 그다음에 뭐 화장하고 이럴 때 좀 틀어놓고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양이 많지만 토익에 잘 나오는 것들 제가 모아둔 거라서 요 공부 꼭 하시고 그러면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 있죠? 요것도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제가 동안을 할 때 일부러 이 네 개가 잘 나왔어 했는데 여러분 어머니 말하면 for, during, over는 뭐뭐 동안이고요. with는 뭐뭐 이내이긴 한데 이거 네 개 다 기간이랑 잘 나오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묶은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뜻은 이렇게 만약에 넌 좀 차이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for, during, over 뭐뭐는 동안 with는 뭐뭐 이내라고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시면 좋겠죠? 자, 오케이. 여러분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